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문명은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책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입니다. 대개 애덤 스미스를 보이지 않는 손과 자유시장 경제의 옹호자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도덕감정론에서 다뤘던 것처럼 애덤 스미스는 철학자였으며 인간과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추구했던 학자였습니다. 국부론도 그 연장선상에 있죠. 우선 애덤 스미스가 이신론자였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몽주의 사상의 등장 이후엔 종교도 이성적 판단의 기준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죠. 과거 그리스 신화에서처럼 인격신이 기적을 일으키거나 신비로운 힘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하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인간 이성이 밝혀낸 자연 법칙은 절대적인 것이었으니까요. 이신론적 관점에서 신은 세계를 만들고 법칙을 부여하지만 그 세계에 개입하진 않습니다. 그 후엔 자연의 섭리대로 흘러가는 거죠. 신의 개입 없이도 법칙과 섭리에 따라 조화와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18세기에는 이런 식의 이신론이 힘을 얻었습니다. 애덤 스미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보이지 않는 손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연세계에서처럼 사회에서도 질서와 조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워낙 보이지 않는 손이 유명하기에 국부론에 온통 그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1000페이지가 넘는 이 책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 부분을 함께 볼까요? 사실 그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지도 않고 공공의 이익을 그가 얼마나 촉진하는지도 모른다. 외국 노동보다 본국 노동의 유지를 선호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고, 노동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그 노동을 이끈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다. 이 경우 그는 다른 많은 경우에서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회에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흔히 그 자신이 진실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는 경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그것을 증진시킨다. 나는 공공이익을 위해 사업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애덤 스미스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간의 성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기심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감정론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동감능력입니다. 도덕감정론에서 애덤 스미스는 도덕의 기반으로 타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 동감능력을 꼽습니다. 그에 반해 국부론에서 애덤 스미스는 이기심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개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교환이라는 걸 합니다. 부족분을 교환을 통해 채우는 거죠.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교환 성향이 이기심에 의해 촉진된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부족이 아니라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교환을 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다음에 유명한 인용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부족관 주인과 양조장 주인, 그리고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들의 고려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자비심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자애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를 말하지 않고 그들 자신에게 유리함을 말한다. 인간은 이기적 이유 때문에 교환을 하고, 교환 능력이 커지면 사회적 분업이 나타납니다. 국부론의 원제는 국부의 본질과 원천에 관한 연구입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중상주의 정책을 펴고 있었죠. 일종의 보호무역 정책이었습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규제하고 수출을 장려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런 정책을 사용했던 이유는 그 은의 보유량이 곧 국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덤 스미스는 금과 은은 교환의 매개일 뿐 국부의 원천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일 금과 은이 국부의 원천이라면 신대륙으로부터 금과 은을 조달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악화될 리 없죠. 애덤 스미스는 국부가 금은의 보유가 아니라 그 국가의 생산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말합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금은의 유입이 생산력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금은이 타국으로 유출되었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가 되었죠. 그는 생산력을 키우고 그걸 소비하는 일이 국부를 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부를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유시장 경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신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애덤 스미스가 자연적인 조화와 질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유시장 경제에서도 그런 식의 효과적인 조율이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각자의 이기심으로 인한 경쟁이 결국 사회 전체의 부유 증가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국가의 개입은 이러한 효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당시 영국 경제 상황은 국가의 지원을 받은 소수가 주요 시장을 독과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유로운 경쟁이 불가능했죠. 그 때문에 애덤 스미스는 국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합니다. 애덤 스미스는 국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국가에도 나름의 역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외부의 폭력, 침략을 방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법행정을 통해 국내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정 정도의 공공사업과 공공시설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몇몇 가지를 국가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특이한 점은 애덤 스미스가 기초교육과 문화사업을 국가의 역할로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반복적인 작업을 요구하는 분업이 인간의 정신을 황폐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문화사업을 통해 인간 소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그가 살던 시기는 산업혁명 이전이죠. 여전히 농업이 중심이고 공장제 수공업이 있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장, 대량 생산, 대량 소비는 산업혁명 이후에나 등장합니다. 때문에 애덤 스미스는 자본 집중으로 인한 독과점, 빈부격차, 공황과 같은 시장 실패를 겪지 못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 후 200년이 넘는 역사에서 우리는 여러 차례 시장 실패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경제 문제를 다룰 때 그 경험을 고려해야만 하죠. 지금까지 오늘의 책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